어우, 바퀴 뜨고, 어우, 무서워. 제일 싫어, 바퀴 뜨는 거. 혹시 산에서 먹는 라면. 마이크 안 켜져 있어. 마이크 안 켜져 있죠. 이거 마이크 안 켜져 있네. 여기를 반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엉금 기어서 가자. 오 예. 안녕하세요, 오트래프 김상영입니다.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오늘 오전에 이 파주 쪽 날씨는 영하 20도 정도였어요. 정말 촬영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잽싸게 차를 빌려서 눈이 쌓인 산길을 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 파주 쪽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이 설산의 느낌은 아니지만 오늘 약간 눈이 쌓여있는 산길을 달리면서 이 지프 체로키 트레일워크의 성능도 살펴보고 이런 눈길에서는 어떻게 주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은 눈길에서 무조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오프로드를 좀 달려볼 텐데 여기 오프로드가 눈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결코 쉬운 곳은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오토 모드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오토 모드에서 만약에 바퀴가 헛돌거나 못 가는 상황이 된다, 그럴 때 이제 스노우 모드 설정 한번 해보고, 그래도 힘들다 하면 이제 로우 기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상고도 높고 범퍼도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차를 일단 머리를 디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무엇보다 지금 타이어가 걱정해요. 타이어가 그냥 일반적인 4계절용 타이어거든요. 자, 지금도 계속해서 자, 헛돌고 있어요. 헛도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멈췄다가 출발하면 많이 헛도는데 지금 좌우가 헛도는 게 계속 교차가 되면서 그립을 찾고 있거든요. 자, 이제 완벽히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스노우 모드로만 바꿔볼게요. 스노우 모드에서는 아마 바퀴의 힘 전달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토크 제어를 통해서 자, 바퀴를 조절할 텐데 이렇게 올라갔죠. 못 올라가는 걸 스노우 모드로만 올라갔고, 자, 지금 계속해서 그립을 잃는 상황. 그립을 잃고 있고 지금 바퀴도 공중에 떠 있거든요. 자,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로우 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중립으로 놓고, 자, 사륜 로우 모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기어를 적용하게 되면 일단 ESC는 꺼지고요. 이런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오히려 ESC를 끄는 편이 주행에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우, 어떻게든 통과했나요? 야, 확실히 로우 기어가 오프로드에서는 갑입니다. 로우 기어 있는 차와 없는 차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뒤쪽 디퍼렌셜 락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이 로우 기어만 있으면 웬만한 코스들은 전부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일반 타이어, 겨울용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트레드 사이에 눈들이 끼게 되면서 그립을 많이 잃고 있어요. 자,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이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막은 어쨌든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땅을 막 비집고 어떻게든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리막은 사륜구동 시스템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눈길에서는 이런 내리막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럴 때 이런 힐 디센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 시스템을 왜 사용해야 되냐면 이런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토크가 순간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헛바퀴가 돌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바퀴를 잠그게 되면 오히려 더 미끄러운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 힐 디센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네 바퀴에 굉장히 균등하게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서 이런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줍니다. 지금 힐 디센트 컨트롤을 통해서 시속 1km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조절도 가능합니다. 시속 2km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내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오프로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게 지금 쫙쫙 밀리는 그런 눈길이거든요. 그런데도 자, 힐 디센트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가 볼까 한번. 자, 힐 디센트를 끄니까 차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내려가죠. 차체가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눈길이기 때문에
내리막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작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주로 SUV 모델들에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눈이 많이 쌓인 내리막길, 도심에서도 이 기능을 쓰면 그나마 좀 수월하게 내리막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힐 디센트 컨트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인 평지에서도 출발을 원활하게, 그리고 이 저속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 디센트 컨트롤처럼 평지에서도 네 바퀴의 고르게 토크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있어요. 지금 겨울용 타이어가 아님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빙판길 위에서 갑작스럽게 출발할 때 이런 식으로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행 모드는 오토, 스노우, 스포츠, 샌드, 머드, 락까지도 있어요. 락은 이제 바위, 락롤링이라고 하기도 하죠. 저는 일단 미끄러짐이 가장 지금 주요하기 때문에 스노우 모드 놓고 좀 수월하게 달려볼게요. 속도도 조금 내보고. 샤. 그리고 오프로드도 마찬가지고 눈길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가속 페달을 일정하게 가져가면서 속도가 늦춰지지 않게끔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거의 핵심이기도 해요. 타력 주행도 타력 주행인데 이렇게 속도가 늦어지면 안 돼요. 한번 멈칫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도 지금 4륜 로우 기어 적용돼 있어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냥 가속 페달을 일정하게 밟으시면서 속도를 유지하는 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리어 디퍼런셜 락까지 쓸 일도 안 만들어지네요. 여기 이렇게 반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엉금 기어서 가자. 야, 진짜 잘 간다. 바퀴 뜨고, 무서워. 제일 싫어, 바퀴 뜨는 거. 자, 오프로드는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서킷은 혼자 가도 되는데 오프로드는 되도록이면 이제 팀을 이뤄서 다녀야 돼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자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이 트레일 호크에게 파주 뒷산 정도는 너무 쉽습니다. 디퍼런셜 락 한번 누르지 않고 그냥 4륜 로우 모드, 이것도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지 요거 안 눌렀어도 가볍게 다녔을 것 같습니다. 체로키는 지프의 중형 SUV 라인업을 책임지는 모델입니다. 1970년대부터 체로키란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북미 지역에서는 이름이 조금 바뀌기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체로키란 이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오래전에 체로키를 판매했었는데 4세대 모델이 정말 디자인이 추악하거든요. 그래서 단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못생겨서 인기가 없어서 출시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단종이 됐었고 한동안 체로키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면서 국내에 다시금 수입이 됐고 이제는 지프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핵심 모델이 됐습니다. 체로키 같은 경우는 일단 원형 램프를 쓰고 있지 않아요. 날렵하게 생긴 헤드램프를 쓰고 있는데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코나나 산타페처럼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가 분리되어 있는 디자인을 취하다가 이제는 하나로 합쳐져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라면 있는 세븐 슬롯 그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별도로 트레일호크라는 이름이 더 붙었습니다. 트레일호크는 지프 모델 중에서 오프로드 끝판왕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BMW M 중에서도 그냥 M이 아니라 컴페티션 이런 식으로 붙는 것처럼 지프 트레일호크가 붙게 되면 이 차는 동급 모델 중에서 오프로드 성능이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관을 보시면 범퍼가 거의 없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완전 이렇게 싹둑 깎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도심에 맞게 설계된 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 진입각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범퍼가 싹둑 깎여져 있고요. 네, 그리고 차체 곳곳에는 이렇게 트레일호크를 상징하는 엠블럼도 붙어 있습니다. 지프의 이런 도심형 모델들,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 레니게이드 같은 모델들은 일반적인 SUV와 다르게 각진 이런 휠하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일호크 모델은 조금 멋있는 부분들까지도 챙겨야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곳곳이 이렇게 검게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도 눈에 띕니다. 자주 긁힐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플라스틱이 사용이 됐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좋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조금 달라졌는데 LED로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 견인고리, 이것도 그냥 순정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실제로 분한 차량으로도 긴급하게 쓰일 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한 견인고리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가 양쪽으로 뚫려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범퍼가 깎인 게 역시 뒷부분에서도 인상적입니다. 탈출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꼼꼼하게 챙겨놨고요.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를 잘 가기 위해서는 다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전자장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체형이 좋아야 돼요. 기본적인 피지컬이 바탕이 돼야 오프로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프 같은 경우는 도시명 SUV를 만든다 하더라도 앞에 오버행도 굉장히 짧고 뒤에 리어행도 짧게 만들어서 급격한 경사로나 내리막길을 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당연히 이런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모델이라면 차박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트렁크에서 시트가 접히는 부분도 상당히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풀플랫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자체도 차 급에 비해서 엄청나게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투박해요. 지금 장갑을 벗었는데 장갑 끼고도 막 조작할 수 있을 만큼 버튼들도 큼직큼직합니다. 뭐 예쁜 구석을 찾기는 어려워요. 다분히 미국적으로 다 거대하고 두툼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스티어링 휠도 좀 큰 편이고 이런 림도 두툼하게 느껴지고 이 기어 레버 보세요. 뭐 닭다리처럼 생긴 이 기어 레버도 상당히 투박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눈이 많이 오면서 눈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동차들, 언덕길을 못 올라가는 자동차들 이렇게 속속 등장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했는데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타이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구동 방식이 될 거예요. 먼저 겨울용 타이어는 낮은 노면 온도에서도 고무가 열을 빨리 받아서 접지력을 더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배수 기능까지도 훨씬 더 좋습니다. 타이어 패턴 자체가 눈을 조금 짓이기면서 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쌓인 곳에서도 미끄럼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후륜구동 자동차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동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썸머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이제 수입차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독일차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게는 썸머 타이어, 겨울용 타이어 이런 것들이 생소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달려있는 타이어 끼고 겨울에도 다니고 여름에도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후륜구동 독일차들은 썸머 타이어가 끼워져 있죠. 썸머 타이어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겨울에. 근데 전륜구동에는 썸머 타이어가 아니라 사계절용 타이어를 주로 끼다 보니까 독일차보다는 눈에서 좀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후륜구동은 눈길에 취약하고 전륜구동이 눈길에 낮다, 이런 잘못된 상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굳어진 겁니다. 최근에 폭설로 인해서 도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들 이렇게 막 영상 모아놓은 뉴스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전륜구동 모델 국산차들도 눈길에서 언덕 못 올라가고 평지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전륜구동 차들도 성능이 특화된 좀 타이어들이 장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륜구동이 눈길에 약하고 전륜구동이 눈길에 좋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상식인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는 어떤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지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 어울리게 엔진 사운드가 좋지? 미국을 대표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펜타스타라고 불리는 이 FCA 그룹이 쓰는 V6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이 3.2L 자연흡기 엔진이에요.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배기량 수치고, 물론 이 체로키에도 200마력 중반의 성능을 발휘하는 2.0L 터보 엔진도 있습니다. 다양한 엔진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3.2L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이 뽑아내는 성능 자체도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물론 이 차가 스포츠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똑바로 달릴 때 폭발적인 느낌도 전달해주고 있고요. 배기량이 깡패라는 얘기는 뭐 예나 지금이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 타이어 세팅 자체가 일반적인 요즘 도시명 SUV보다는 평평비도 굉장히 높고 좀 푹신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살짝 울렁이는 느낌들, 노면을 타면서 기울어지는 느낌들은 꽤 있습니다. 오프로드를 좀 자유자재로 달리는 SUV이다 보니까 이렇게 와인딩을 달릴 때는 기울어짐도 꽤 느껴지고요. 오늘 노면 언더가 유독
낮기도 하지만 와인딩에서 이 스티어링 휠을 감고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궤적을 조금 벗어나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접지력이 뛰어난 수준인 것 같진 않습니다. 주행 모드 그리고 디퍼런셜 락을 제외하면 특별한 기능들, 유독 돋보이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차선을 감지하는 기능까지도 있어요. 스티어링 휠을 적극적으로 계속 따라서 돌려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정도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요즘 차들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없어요. 수납 공간은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미국 SUV답게 잘 갖춰져 있는데 기능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극한 찍어. 맛있다. 역시 산에서 먹는 라면. 말 감겨져 말 감겨져 있죠. 이거 말 감겨져 있네. 바디로도 안 들어가? 바디로 들어가요. 바디로. 네, 지금 겨울이지만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겨울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온이 상당히 낮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야외 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체로키 트레일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야외 활동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SUV인 것 같습니다. SUV에 강인함도 잘 묻어 있고 오프로드가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자,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얼었어.